안녕하세요. 카카오브레인 라지스케일 AI 소속 몽크입니다. 주요 업무는 라지스케일 AI 모델과 학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최적화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코끼리를 GPU에 넣는 법이란 제목으로 거대한 인공지능 모델을 어떻게 컴퓨팅 시스템에 넣어서 실용적으로 학습하는지 배경 지식과 함께 개선점, 실제 적용하면서 경험했던 이슈와 해결책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먼저 메모리 최적화 기법인 제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린 후 실제로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한 내용을 공유 드릴 거고요.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계점을 어떻게 개선했고 왜 HFSDP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설명드릴 후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실제 학습을 시도했을 때 어떤 이슈가 발생했고 또 해결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지식으로 제로가 무엇인지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고안한 제로 리더던시 옵티마이저의 약자로 큰 인공지능 모델을 여러 GPU에 나누어서 넣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라지스케일 AI는 문자 그대로 모델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론으로는 학습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기법입니다. 제로 리더던시란 의미와 함께 데이터 병렬화의 중복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데이터 병렬화에서는 각 GPU에서 크게 세 가지가 중복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옵티마이저가 사용하는 메모리, 즉 옵티마이저 스테이트 중복을 제거하는 것을 제로 1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레디언트를 합친 후 결과값에 존재하는 중복을 제거하는 것을 제로 2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라미터 중복을 제거하는 기법을 제로 3라고 합니다. 먼저 제로 1에 대해 설명드리면 핵심은 기존의 GPU의 그레디언트를 합치기 위해 올리스를 한 다음 전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한 것이 아니고요. 샤딩하여 각자 소유를 하고 소유한 것만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옵티마이저 스테이트 또한 샤딩되어 메모리 공간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습을 할 때에는 올게더를 통해 샤딩된 파라미터를 모든 GPU들이 가지게 해서 진행을 하게 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옵티마이저가 동작하는 데 필요한 옵티마이저 스테이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GPU에서 옵티마이저가 계산하는 그레디언트 또한 감소하므로 옵티마이저의 연산량 또한 감소합니다. 다음은 제로2로 제로1을 먼저 적용하고 사용이 가능한데요. 목적은 그레디언트 메모리를 추가적으로 절약하는 것으로 핵심은 제로1에서 그레디언트 전체를 올리드스 하는 것이 아닌 샤딩된 그레디언트를 각각 리듀스 하는 것입니다. 해당 방식을 사용한다면 필요없는 그레디언트 메모리를 릴리즈해서 절약이 가능합니다. 화면의 그림은 GPU 1으로 리듀스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GPU 2, 3, 4에 대해서 리듀스를 수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제로2의 장점은 앞에서 언급한 그레디언트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레디언트를 올리듀스 하는 것이 아닌 각각 리듀스를 하기 때문에 GPU 간 통신량 또한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제로3는 처음부터 파라미터를 샤딩해 각 GPU에 분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로3는 처음부터 파라미터를 샤딩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산을 할 때마다 파라미터를 올게더해서 일시적으로 모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레이어마다 통신을 계속해야 하므로 오버헤드가 상당한데요. 그래서 연산을 다음 레이어 파라미터를 모으는 통신과 같이 오버래핑해서 오버헤드를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모아둔 파라미터들이 필요가 없어지면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바로 릴리즈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배경지식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실제로 적용을 하면서 결과값들을 예측하고 분석한 내용입니다. 먼저 제로 1과 2를 적용했을 때 모델 크기 대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제로 1의 경우 아담 옵티마이저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화면 수식에 V, S, W를 저장해야 하므로 모델 크기의 3배를 절약 가능합니다. 제로 2는 니클과 같은 집단 통신 라이브들이 사용하는 모델 크기만큼의 버퍼가 존재하므로 2배로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만큼 메모리가 감소하는지 여러 모델들을 크기 순으로 실험해 보았는데요. 4개의 V100 GPU를 사용해서 실험을 해보았고 각 측정치를 모델 크기의 4분의 3으로 나눠 주었습니다. 모델 크기가 커질수록 이론치의 근접함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레디언트 텐서의 연속성을 깨지 않는 수준에서 샤딩을 하기 때문에 크기가 작을수록 그 불균등함이 크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1.2 빌리언 달리 모델을 제로 3까지 적용해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기존에는 메모리 초과로 실행이 불가능했지만 제로 1만 사용해도 학습이 가능했습니다. 추가로 액티베이션 체크 포인팅까지 적용하면 메모리 사용량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었고요. 학습 속도의 경우 제로 2까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제로 3부터는 각 레이어마다 파라미터를 모아주는 통신의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속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 속도 감소의 경우 절약한 메모리를 학습 배치를 늘리는 데 사용해서 상당 부분 극복이 가능했는데 연산량을 늘려 통신과 오버래핑이 잘 되도록 조정하면 속도를 보완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법들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결과값을 분석한 내용이고요. 다음으로는 사용하는 GPU 개수를 늘리면서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이전의 실험들은 올리수나 올게더 같은 통신들이 엠비링크와 같은 빠른 네트워크로 연결된 노드 안에서만 발생했으므로 통신 오버헤드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극복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빠른 학습을 위해 GPU 개수를 늘리다 보면 결국 노드 밖으로 통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드 간 네트워크는 보통 이더넷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엠비링크보다 상대적으로 느려서 송신량이 많이 증가하는 제로 3를 적용하면 오히려 더 느려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멀티노드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통신 압축 기법들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현재 파이토치에 이식된 알고리즘인 파워SSD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파워SSD의 주요 원리는 큰 올디스 1번을 작은 올디스 2번으로 쪼개서 압축을 하는 기법인데요. 기본적으로 손실 압축 기법으로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에러 피드백 로직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 문제점으로 파워SSD는 올릴수가 존재할 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로 3에서는 올릴수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처음에 파라미터를 샤딩해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통신은 유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리 논문을 좀 더 자세히 봤더니 간단한 설명과 함께 해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라미터 샤딩을 한 노드 이내의 GPU에서만 적용하고 그리고 샤딩된 파라미터의 그레디언트를 합치면서 파워 SSD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크게 장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장점은 파라미터 올게더를 노드 내로 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파라미터 샤딩 범위를 한정하기 때문에 모델의 크기에 한계가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린 논문과 비슷한 기능을 제로3를 메타에서 구현한 FSDP를 이용해서 구현하려고 했고, 이것을 HFSDP, 즉 계층적 파라미터 샤딩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해당 기능을 구현할 때 제일 필요했던 건 하나의 GPU가 노드 내의 그룹과 각 노드에서 같은 샤디를 가지는 그룹 둘 다 속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드 안의 그룹을 샤딩 그룹, 노드 간 같은 샤드를 가지는 그룹을 에버리징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샤딩 그룹은 파라미터 샤딩과 관련된 통신을 하고요. 에버리징 그룹은 파워 SD를 적용해서 그레디언트를 합치는 통신을 압축합니다. 다행히 해당 기법은 화면의 코드로 파이도치 기본 기능을 사용해서 구현이 가능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했던 건 웜업에서 사용할 통신을 최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파워 SD의 경우 초반에는 원활한 학습을 위해 압축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합니다. 다만 각각 그레디언트들을 따로 합치면 이상적인 경우에 50%밖에 속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것들을 합쳐 한 번에 통신하는 화면의 왼쪽과 같은 버켓팅 로직을 구현해서 17% 정도의 속도를 보정했습니다. 여기까지가 HFSDP를 구현하면서 필요했던 기본적인 요소를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고안한 기법을 실제로 적용하면서 발생한 이슈와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해당 이슈들은 달린 논문에 언급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먼저 파워 SD 에러 버퍼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워 SD의 경우 손실 압축이 있기 때문에 에러를 보정하기 위해서 화면과 같은 로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에러 버퍼의 크기가 모델 크기와 같기 때문에 메모리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린 논문에서는 에러 버퍼를 따로 생성하지 않고요. 파라미터 그레디언트 공간에 저장해 메모리를 절약하면서 자연스럽게 피드백이 동작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논피니트 값으로 그레디언트 스케일러가 0으로 수렴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레디언트 스케일러는 논피니트 값이 발생하면 스케일을 감소시킵니다. 그런데 파워 SD의 경우 논피니트 값이 발생하면 에러에도 확정적으로 논피니트 값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피드백으로 그레디언트에 에러를 더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무조건 논피니트 값이 무조건 발생하게 돼서 스케일이 0으로 수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논피니트 값이 발생 시 에러 버퍼를 플러시해서 해결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제로3의 그레디언트 스케일러 불균형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로3는 파라미터 샤드에 대해서만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만약 특정 샤드에서만 논피니트 값이 발생을 한다면 해당 샤드를 가지고 있는 GPU에서만 스케일이 감소하고 업데이트가 불균형하게 실행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이슈는 논피니트 값 정보를 GPU 간에 공유하게 하면 해결이 됐는데요. 다행히 페어스케일 최신 버전에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80% 수준으로 압축을 했을 때 화학 SSD를 이용해서 약 40% 정도의 상승 현상을 관측하였습니다. 여기서 압축을 더 한다면 속도를 더 늘릴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압축으로 인한 모델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4빌리언 달리 모델을 기준으로 HFSDP를 적용했을 때 트레인 로스와 밸리데이션 로스 커브를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기존 대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압축으로 인한 로스 증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됨을 검증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의 끝이고요. 이제 발표 준비를 하면서 참관 문항 목록입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